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이 유엔의 도마에 오르면서 중국이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의 인권 탄압 사례들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더더욱 중국이 유엔 차원에서의 인권 조사를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중국이 소수 무슬림 유구르족에 대한 박해와 홍콩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유엔에서 수십 개국의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네바에서 열린 열띤 유엔 회의에서 160개국의 대표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유엔의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이걸 UPR이라고 그러는데, 이 UPR은 유엔의 193개 회원국이 약 5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이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UPR에서 미국은 45초로 할애된 발언 시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6개 이상의 비난과 권고를 숨돌릴 틈도 쏟아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신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집단 학살,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 또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과 망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홍콩 정부에 의해서 위협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먼 맨이 유엔 주재 영국 상임대표는 위구르족과 티베트인에 대한 박해와 자의적 구금을 중심으로 4가지 권고안을 발표하고 중국의 감시,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또는 신념과 문화적 표현의 진정한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이어서 시위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가혹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중국 당국이 인기 중국어 타블로이드판 신문이었던 빙과일보, 애플데일리의 민주화 운동가 지미라이 발행인에 대한 기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PR이 열리기 전날에는 4명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이 홍콩 당국의 라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신장과 티베트를 중심으로 심각한 인권 위반을 크게 우려한다라고 했고, 오스트리아는 위구르 문화유산 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인권에 대한 권장사항 보고서 작성이 목표인 이날 유엔 인권 이사회는 16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참가해서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3시간 반의 토론 가운데 당사국인 중국만 70분간의 발언 시간이 주어졌고, 다른 국가들은 발언 시간이 최대 45초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부 대사들의 경우에 연설문을 빨리 읽는데 급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유엔의 자국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막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23일 중국의 인권 탄압 관련 문제 제기는 지난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중국과 홍콩 당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권을 유엔에서 직접 거론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방해에 나섰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중국은 UPR을 앞두고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고, 동시에 중국 인권과 관련해서 조작된 자료들을 UPR에 제시했으며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UPR 회의가 중국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도 물론 회원국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45초밖에 되지 않아 제한이 많았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등 주요 인권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런 불안감은 곧 성취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이어서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자국 내 법을 왜곡하여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여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을 심지어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중국 내에 20여 개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인권 이사회에 참석한 천쉬 제네바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의 빈곤 퇴치 진전을 강조한 뒤에 시민들이 민주선거에 참여하고 있고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서 궤변을 드러났습니다. 그는 중국은 인권 존중, 보호를 지지하며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적 여건과 역사적 성과에 걸맞는 인권 발전의 길로 나섰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고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국가와 개도국을 통치하는 말인데요. 이 글로벌 사우스와 러시아, 벨라루스, 베트남 같은 중국의 우방은 중국의 빈곤 완화 정책을 칭찬하면서 인권이 개선됐다라고 추켜되었습니다. 친중 성향의 헝가리도 UPR이 인권 이슈를 도구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번 UPR 이후에 여러 인권 문서를 비준하거나 수용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중국이 인권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경제적 발전 분야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에 대한 UPR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그 사이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인권 상황은 서방의 주요 뉴스가 됐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나 서방 주요 국가들은 이런 중국 주장에 신랄한 조언으로 맞섰습니다. 레슬리 노튼 캐나다 대사는 중국은 계속되는 인권운동과 소수민족, 파룬궁 수령자들의 강제 실종을 종식시켜야 하며 홍콩 보안법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바첼라프 발레크 체코 대사도 중국은 국가안보보호를 구실로 무슬림, 위구르인, 불교도, 티베틴, 몽골인을 포함한 민족 및 종교 집단의 종교적 평화적 시민 표현을 범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한 다음에 중국은 해외 거주 중국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혼세이 고조 일본 대사는 중국이 티베트와 신장 서부 지역 소수민족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네바의 유엔 건물 밖에는 김정은 정권 아래서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을 중국이 강제 송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사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상하원 의원 15명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한 바 있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도 탈북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중국의 반인권 행태를 압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권 문제 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유엔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부터 중국의 대처 방안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인 미셸 테일러는 우리는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개인을 침묵시키기 위한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이 이전에 신장 내 집단 학살에 대해서 중국을 고발한 적은 있지만 유엔 기구에서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소리 VOA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제4차 UPR을 개최함에 따라서 중국의 인권 기록이 공개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심사를 받는 14개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권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UPR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반드시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물론 중국이 거짓으로 보고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해서 유엔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 해도 중국에게는 압박이 되고 또한 국가적 체면 손상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와 별개로 세계의 각종 인권단체들이 이번 UPR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양한 추가 문제 제기와 함께 보고서들을 쏟아내 놓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 부각은 피할 수 없는 아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